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Proxy Based Item Representation for Attribute and Context Aware Recommendation이라는 논문으로 Wisdom WSDM 2024에 최근에 업데이트된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아이템 리프레젠테이션을 만들 때 사이드 인포메이션을 사용하는 방식은 기존과 접근은 유사하나 사이드 인포메이션을 기존에 있었던 방식들은 일반적으로 결합하는 방식이라고 하면은 이 부분을 프록시라는 임베딩 과정을 거치는 방식을 적용했고 왜 이런 방식을 적용했는지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 논문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우선 제가 여기 두 번째 목차에 사이드 인포메이션 레크시스라는 부분을 좀 추가를 했는데 제가 예전에 사이드 인포메이션을 퓨전하는 방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해당하는 논문들을 많이 찾아봤었고요. 이 방법에 대해서 비슷한 접근을 많이 했던 논문들이 있기 때문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우선 레커멘데이션의 종류에는 사실 이제 다양한 추천이 있지만 본 논문에서 그 사용을 하는 방식은 세션 레커멘데이션입니다. 세션 베이스드 레커멘데이션인데 이 부분을 기존에 있었던 방식들, 옛날에 있던 방식들은 아이템의 인덱스만을 사용을 했었는데 그렇게 추천을 하면은 아이템의 다양성, 그 정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아이템 어트리뷰트를 사용을 하는 방식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템의 리프레젠테이션을 잘 생성한다라기보다는 우리는 이제 추천 시스템이다 보니까 다양성 그리고 아이템의 퓨전, 매칭 이런 거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는 태스크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션 레커멘데이션이라고 하면은 이제 가장 간단한 예시로 제가 많이 사용을 했던 방식인데 일반적으로 어떠한 구매와 같은 특정 행위가 나오기 전까지의 시퀀스를 인풋으로 사용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넥스트 아이템으로 어떤 아이템을 타겟을 한 어떤 아이템을 샀는지를 예측을 하는 태스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아이템을 검색할 때는 맥락이 잘 맞지 않는 아이템은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타겟으로 나오지 않아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이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컴퓨터에 대한 가전제품을 보고 있을 때 컴퓨터와 관련된 아이템을 연속적으로 볼 확률이 높지 뜬금없이 옷에 대한 아이템을 갑자기 보진 않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세션 레커멘데이션에서는 현재 어떤 아이템을 보고 있는지에 대한 컨텍스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션 레커멘데이션이라는 아이템 데이터셋을 우선적으로 조금 이해를 해야 이후에 나오는 방식들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이템의 시퀀스가 있다라고 하면 아이템은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아이템에 대한 시퀀스가 있고 밸리데이션 아이템 그리고 테스트 아이템 셋 뭐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해 놓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템 인베딩 매트릭스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왼쪽에 보시면 아이템 인베딩 매트릭스는 전체 아이템 수에 대한 룩업 테이블을 가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이러한 아이템의 수는 굉장히 많겠죠. 굉장히 많은데 이 아이템의 수가 한 10만 개가 되니까 이런 아이템 수만큼의 인베딩을 가지고 있고 룩업 테이블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이 과정에서 아이템이 순차적으로 5, 2, 3, 2 뭐 이런 식으로 나올 때 아이템의 인덱스를 따라서 그대로 룩업 테이블로 구성 시퀀스에 대한 룩업 테이블로 아이템을 빼와서 인베딩 매트릭스 세션 아이템에 대한 인베딩이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해당하는 특정 시점에 대한 포지셔닝에 대한 정보도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아이템의 시퀀스 뿐만 아니라 해당하는 아이템에 매칭되는 어트리뷰트라는 것이 존재하겠죠. 이런 어트리뷰트들이 이제 사이드 인포메이션으로 들어가는 거고 똑같이 이러한 시퀀스, 어트리뷰트의 시퀀스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기존에 있었던 연구들이 그래서 했던 방식들이 대부분 아이템을 단순하게 퓨전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제일 유명한 방식이 사스폴렉이라는 논문에서 제안되었던 트랜스포머 방식을 사용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 더불어 아이템의 ID 인베딩 매트릭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템의 피처에 대한 정보들도 같이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많은 연구들이 있었지만 제일 대표적으로 이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퓨전 펑션을 통해서 뭐 더하거나 컨캣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다 같이 취합을 한 다음에 트랜스포머에 사용하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이고요. 이후에 트랜스포머 매트릭스에 사용하는 방식은 버트포렉, 사스포렉에서 제한된 방식들과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이드 인포메이션을 사용하는 이유가 결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NLP에서는 사실 제약 조건이라는 게 많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기존에 있었던 아이템 매트릭스만을 사용하는 방식에서는 제약 조건이 굉장히 빈약해진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사람은 어떠한 구매를 할 때 동일한 컨텍스트 내에서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컨텍스트라는 요소가 굉장히 적어지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사람의 행동은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존에서는 계속해서 아이템 인베딩만 사용할 때는 컨텍스트에 맞지 않는 아이템을 많이 추천했고, 이런 것이 학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파퓰러한 아이템을 단순 반복으로 추천하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을 사이드 인포메이션이 있다면은 이거는 조금 빈도수가 낮긴 한데 이러한 카테고리랑 유사하니까 이러한 아이템을 더 추천하는 게 맞겠다라는 관점에서 결국 저는 이제 제약 조건이 더 걸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레크시스 2022에서 사실 처음으로 이제 제한된 데이터셋이고 방식들인데요. 어떠한 사람들이 아이템을 볼 때 이 아이템의 기본 인덱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템의 feed, 아이템의 카테고리컬 정보 뭐 이런 정보들을 함께 사용을 해서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아이템 중에서도 어떠한 특징 때문에 얘를 보고 있는지를 좀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자는 게 이 세션 베이스드 레커멘데이션 중에서도 컨텍스트 기반의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들이 제한되었지만 첫 번째로 제한됐던 단순하게 퓨전하는 방식, 그리고 우리가 id 값을 키밸류 커리키 매트릭스에서 우리가 밸류 값만 id로 따로 빼서 사용하는 방식, 그리고 개별적으로 트랜스포머 블락에 넣어서 아이템 인베딩 매트릭스 값을 계산한 다음에 어텐션 매트릭스를 더하는 방식, 이러한 방식들이 제한이 되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프록시 RCA, 프록시 베이스드 레커멘데이션에서는 어떠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어트리뷰트 수는 사실 몇 개 안 되고 컨텍스트, 어트리뷰트 컨텍스트 이런 거는 몇 개 안 되지만 아이템의 수는 그에 반해 굉장히 많다라고 했습니다. 이 아이템이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10만 개가 넘는 아이템에서 대부분의 아이템의 출현 빈도는 사실 롱테일 분포를 따르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학습 단계에서는 빈도수가 적은 아이템은 학습 단계 로스에 영향을 끼칠 때 영향을 많이 안 끼치겠죠. 반복적으로 학습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걔들이 학습에 대한 기회를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즉, 여전히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적은 빈도수의 아이템도 굉장히 잘 추천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을 때는 높은 빈도 아이템을 추천하는 경향이 높아지게 됩니다. 즉, 여기서 포인트는 개별 아이템을 인베딩 하는 것이 결국 아이템 프리퀀시가 낮은 아이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학습 기회를 많이 못 받으니 학습 기회를 더 줄 수 있는 아이템 인베딩 값을 사용하자라는 것인데, 우리가 단순하게 그러면 얘를 학습에 더 넣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추천 시스템이 그렇게 또 간단하지 않은 게 파퓰러한 아이템에 대해서도 잘 맞춰야 되는 태스크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실 이거 프록시 인베딩을 사용하는 방식들이 많이 제한이 되었었는데 추천 시스템에도 적절하게 사용된 논문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록시 인베딩은 일반적으로는 프록시 인베딩 값은 유사도 기반의 서치, 그러니까 프록시가 랜덤하게 있으면은 이 랜덤한 값의 유사도 기반으로 프록시 값을 정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사이드 인포메이션과 그냥 단순하게 매칭되는 값을 프록시로 사용을 했던 방식들이 많았는데, 이 제한하는 프록시 RCA 구조에서는 조금 색다른 방식으로 프록시 웨이트를 구성을 하고 사전에 정의된 프록시 인베딩 값에서 웨이티드 썸을 통해서 아이템 리프레젠테이션을 최종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첫 번째 보시면 아이템 3번에 대해서 청바지가 있는데 이 아이템 청바지의 어트리뷰트 값이 특징에 대한 값이 있고요. 그리고 이 아이템을 구매했던 시기에 따라서 컨텍스트를 뭐 이렇게 계절별로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트리뷰트와 컨텍스트가 들어가서 해당하는 프록시 웨이트, 그러니까 어트리뷰트와 컨텍스트를 통해서 여기에 사전에 정의된 프록시를 어떻게 가지고 와야 이 어트리뷰트와 컨텍스트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웨이트를 가지고 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소프트맥스를 거쳐서 이 웨이티드 썸을 통해 프록시를 통해 우리가 아이템 리프레젠테이션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아이템 리프레젠테이션 자체는 원래는 아이템 3번에 대한 개별적인 아이템 리프레젠테이션을 가지고 있었는데 개별적인 아이템 리프레젠테이션을 사용을 하는 것이 좀 합당하지 않으니 이러한 부분을 어트리뷰트와 컨텍스트를 기반으로 아이템 리프레젠테이션을 만들었다. 그 과정의 중간 과정에 있는 것이 프록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사전에 정의된 청바지 그리고 서머라는 컨텍스트와 피처에 대한 값을 컨캣을 해서 플리커링트 레이어를 통해 변환을 한번 시켜주고요. 이때 변환을 시키고 소프트맥스를 하면은 여기에 웨이트 값이 나오겠죠? 이 웨이트 값이 나오는데 이 웨이트 값은 사전에 정의된 프록시 수만큼의 차원으로 나오게끔 설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설정된 웨이트 값을 우리가 인베딩 프록시 인베딩 값을 웨이티드 썸을 해서 최종적으로 아이템 리프레젠테이션을 만들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소프트맥스의 값을 태우기 전에 우리가 바이어스를 주입을 해줍니다. 이 바이어스 같은 경우에는 프리퀀시 기반의 바이어스인데 이 러너블한 벡터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근데 이 프리퀀스는 어떻게 정의를 하면은 탑 K만큼의 우리가 프리퀀시, 예를 들어서 탑 10의 프리퀀시라고 하면 이 탑 10의 프리퀀시는 개별적으로 이거는 10번째 프리퀀시가 높은 아이템이야. 이런 식으로 프리퀀시가 높은 아이템에 대해서는 이 아이템이 어떤 아이템인지에 대한 구별을 주기 위해서 바이어스를 추가해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델에 프리퀀시에 대한 정보가 주입이 되어서 아이템의 구별에 조금 더 도움을 준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 아이템 리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 게 그럼 어떤 의미가 있냐? 학습 단계에서 우리가 원래 개별적인 아이템 리프레젠테이션을 만들면 이 아이템 자체가 학습이 많이 안 되겠죠? 근데 반대로 어떠한 프리퀀시가 낮은 아이템이라도 우리가 프록시 자체는 공유하기 때문에 프록시 자체는 내가 직접 들어가지 않더라도 프리퀀시가 낮은 아이템이 직접 인풋으로 들어가지 않더라도 프록시 자체는 다른 아이템에서도 업데이트가 되는 거기 때문에 프리퀀시가 작은 아이템도 더 많이 업데이트가 돼서 이 실제 아이템을 표현을 할 때 학습에 영향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더 프리퀀시가 낮은 아이템도 리프레젠테이션이 리치한 아이템 리프레젠테이션이 생성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아이템 리프레젠테이션과 다시 한 번 더 피처와 어트리뷰트 값을 컨텍스트를 가지고 와서 다시 한 번 더 비선형 변환을 통해서 컨캣을 시켜주고 파이널 아이템 리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데요. 이러한 파이널 리프레젠테이션 아이템 리프레젠테이션 이 이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프록시 베이스드 아이템 인코딩 레이어의 아웃풋이고요. 이 과정에 이제 셀프 어텐션 블럭, 트랜스포머 블럭에 넣어서 최종적으로 아웃풋을 산출하게 됩니다. 자, 이 과정, 그리고 하나 더 추가되는 과정이 뭐가 있냐면은, 기존에는 원래 이런 식으로 아이템 1번이 들어갈 때 2번을 예측하고, 1, 2가 들어갈 때 3번을 예측하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리커시브하게 로스를 정의를 했다면은, 프록시 RCA 구조에서는 최종적으로 나오는 T까지 시점에 아이템을 사용을 해서 아이템 값을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이 시퀀스에서 우리가 진짜 찐으로 다음 넥스트 아이템 하나만을 파스티브 아이템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파스티브 아이템과 이 상황에서 우리가 네거티브 아이템 N개를 정의를 하고요. 이 네거티브 아이템과 파스티브 아이템이 있는 아이템 리스트를 다시 한 번 더 똑같은 우리가 프록시 인베딩으로 표현을 해주고요. 이 값과 결과적으로 나왔던 시퀀스 간의 크로스 어텐션을 계산을 합니다. 크로스 어텐션을 계산해서 두 개의 상관성이 있는 아이템에 대한 스코어는 높게 나오고 상관이 없는 네거티브 아이템은 낮게 나오도록 해서 우리가 로스를 최종적으로 학습하는 과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험 결과를 보시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BPR을 사용하는 게 아까 제가 처음에 말한 전자에 대한 방식이고요. 두 번째의 방식들이 라스트 아이템을 그냥 사용하는 방식으로 모델을 구성을 한 방식들입니다. 두 가지 방법에서 모두 다 어떻게 하든 간에 이 PIR이라고 하는 우리가 제안한 프록시 웨이트를 사용을 해서 아이템 리프레젠테이션을 표현하는 방식 자체가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모든 방식에서도 PIR을 사용하는 방식이 성능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이블레이션 스터디 중에서 많은 실험들이 있었는데 어텐션 웨이트나 이런 거는 저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 논문에서 가장 제안을 정말 컨트리뷰션을 좀 가지고 가려고 했던 부분이 특정 아이템의 빈도수에 따른 그 프리퀀시에 따른 프리퀀시가 낮은 아이템에서도 추천이 잘 일어난다라는 것을 프록시로 해결을 하고자 했기 때문에 프록시가 낮은 아이템 셋에서 성능이 좋은지를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도 에이블레이션 스터디에서 그룹핑을 하는데 첫 번째 뭐 이게 0에서 9로 갈수록 0일수록 더 프리퀀시가 높은 그룹이거든요. 그렇게 처음에 빈도수가 굉장히 높은 아이템 그룹에서는 사실 아이템 수 자체가 몇 개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면 롱테일 분포기 때문에 아이템 수가 프리퀀시가 높을수록 아이템 수 자체는 적겠죠. 그러한 아이템 수가 적은 상태에서 추천을 할 때 성능을 보여줬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아이템들은 퍼퓰러한 아이템 하나만을 추천을 하더라도 추천 성능이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추천 성능이 높게 나오고요.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여기서 90%의 아이템을 제거하면 진짜 몇 개가 안 남잖아요, 아이템이. 그 상황에서 그냥 좋은 거 아이템, 파퓰러한 아이템 추천하면은 성능이 좋아진다라는 것을 주황 색깔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주황색을 제외한 주황색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템의 개수가 떨어질 그 수를 많이 줄였기 때문에 실제로 측정을 하면 성능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프록시 RCA와 이제 기존에 있었던 연구들에 대한 방식을 비교를 해봤을 때 프록시 인베딩, 아이템 인베딩을 사용을 했을 때 여기 7번, 8번, 9번 그룹 프리퀀시가 낮은 그룹에서도 성능이 훨씬 더 좋아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이블레이션 스터디에서 보시면은 사실 저희가 이제 대부분 아이템은 상위 카테고리, 뭐 하위 카테고리 이런 정보들이 다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상위 카테고리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인베딩을 그대로 진행을 했을 때 아이템 인베딩의 클러스터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예시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부츠에 대한 상위 아이템에 대한 그 카테고리가 없이 뭐 단순하게 부츠의 특징 그리고 컨텍스트 정보 이런 것만을 사용했을 뿐인데 상위 카테고리로 잘 모이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우리가 카테고리컬 정보 그 아이템 피처 그리고 컨텍스트 이런 것들이 잘 학습이 됐다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상세한 사실 실험 몇 가지 에빌레이션 스터디가 더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은 이제 조금 더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사실 이제 좀 저도 프록시 인베딩에 대해서 최근에 관심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특히 추천 시스템에서 이러한 접근을 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신선한 접근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 시스템에서도 프록시 인베딩을 사용하는 방식을 여기서는 사실 아이템 리프레젠테이션에 사용했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도 진행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